안녕하세요. 환경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세종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야생에 살아있는 장남들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겨울철에는 큰고니와 흑두루미, 큰기러기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날아들고요. 여름에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대모잠자리 같은 귀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종의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장남들 보존 시민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이곳에서 매년 모내기, 여름 밤마실, 벼베기, 흑두루미 식당 같은 행사를 열면서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종 장남들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있다는 건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텅 빈 공간이지만 한 발 내디디면 흙길, 소리로 가득합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종도심 한복판에 야생의 섬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뒤편 이응다리 앞 96번 임시도로를 사이에 두고 금강과 마주한 배우습지, 도심 속 섬으로 남은 장남들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발길이 이어지는 건 숨겨진 보물, 그 경이로운 땅을 지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삿대가리. 저거 빈발톱. 빈발톱 빈발톱. 잘 보면 빈발톱 네. 밤이새. 큰고니하고 흑두루미 보셨고, 그다음 후투티도 보셨고, 흰눈썹 울새, 빈발톱 발미새, 검은딱새, 국방 검은머리 쑥새, 새검은머리 쑥새, 뱁새, 그다음에 큰기러기하고 새기러기 보셨고, 날아가는 맹금류로 이제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그다음에 독수리도 지금 오늘 확인했으니까요. 꽤 많은, 하루에 꽤 많은 종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빈 땅 가득 채우겠다는 욕망을 내려둔 자리, 그 틈과 여백이 들판입니다. 날카롭게 잘려나간 벼밑동, 모질지 못하고 넉넉합니다. 이것만 남겨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 이런 게 이제, 그런 이런 게 이제 다 걷어가지 않고, 네. 이런 볏짚 안에 남아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뜯어 먹게 된다. 이 먹이터인 거죠. 공존의 조건은 연민과 배려입니다. 자기 속도를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야, 더 가까이 다가가야 또 다른 존재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에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금개구리 학교라고 예. 봄에 이제 모내기부터 수학까지 하는 예, 예. 행사가 있는데요. 이 금개구리 학교 1교시 모내기 행사를 했습니다. 금개구리 짠!
여기는 세종에서 원수산과 전월산을 끼고 있으면서 앞에는 이제 금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과 물이 있는 이 서식지를 기반으로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심 한복판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을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누릴 수 있고 또 관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장남들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 곤충들이 산다는 걸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금개구리 학교 3교시 가을 거진데요. 말 그대로 가을에 익은 별을 추수하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낫을 들고 별을 베고 그리고 전통 홀대로 나달을 훑고 이 훑어진 나달은 겨울에 철새들 먹이로 줄 거고요. 그리고 남은 볏짚으로 복빗자루 만들기 할 예정입니다. 세종은 원래 동물들이 주인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아파트 집, 그냥 아파트 촌 이러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강화도인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나 그런 게 많이 보존이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흑두루미는 벽씨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안쪽에 40kg씩 벽씨를 담아놨어요. 이 벽씨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논에서 올해 수확한 벽씨예요. 누구를 위해보고 싶은 마음에 새들한테 직접 봉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된 이온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도넛을 사왔습니다. 오, 되게 무거워. 시민분들이 여기 장남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장남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라고 세종에서 굉장히 아끼는 저희가 보물 같은 곳이어서 잘 가꾸고 해서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하늘과 세종시가 다 보이고요. 전월산도 원수산도 다 보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종의 이 장남들은요. 드높은 빌딩을 다 안아주는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이 겨울 철새들이 잘 겨울을 나길 바라면서 고니가 원래 멸종위기 2급이었는데요. 개체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멸종위기 1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 2급 큰 고니들 사이에 섞여서 한 마리 있는 고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도 괜찮고 유지돼서 좋고 아빠 엄마랑 알아가지고 또 많이 와서 좋아요. 사람이 땅과 곡식을 남겨두면 자연은 멋진 경관, 숨과 쉼을 건넵니다. 이곳마저 개발된다면 개인의 영토로 남겠지만 그대로 둔다면 자연이 선물하는 축복 같은 위로를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천대받는 동물, 물사슴으로 불리는 고란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서러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작년엔 큰 고니 100여 마리가 장남들에 날아들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백주의 호수,
그 주인공이죠. 띠뚱거리며 논둑을 넘는군요. 이럴 땐 우아하지 않지만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입니다. 툰드라 지역에서 번식한 뒤 8,000km를 날아서 세종시를 찾는 겨울 진객. 바로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건 빈들이 주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곳은 천적의 접근을 알아챌 수 있는 은신처이자 잠자리입니다. 무릉덩이는 육중한 몸집을 이륙시키는 활주로이기도 하죠. 장남들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큰 고니들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매일 아침에는 금강과 합강 습지로 마시를 나갑니다. 물론 먹이 활동도 하지만 잠을 자는 곳이고 아침에 뭐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가 되면 출근하듯이 정말 다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합강으로도 가고 금강으로도 가고 그쪽에서 이제 낮에 또 먹이 활동이나 활동을 하다가 또 해질녘 되면 또 장남으로 모이고 뭐 그렇게 하고요. 날씨에 따라서 장남들에서 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들녘나락을 주워 먹는 짙은 갈색의 물이 큰 기러기도 멸종위기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합니다. 주황색 발을 박차고 일제히 날아올라 펼치는 멋진 군무. 거대한 빌딩 숲을 배경으로 한 풍경이기에 더 벅찹니다. 흰꼬리 수리와 잿빛 개구림에 독수리, 황조롱이,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들이 높은 상공을 선회하는 건 살아있는 먹이사슬의 징표입니다. 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사냥당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속털하고 다 깃털 뽑아서.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최상위 조력자죠. 장남들이 세종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도시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흑두루미나 이런 귀한 친구들이 이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논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고 또 귀한 경험이니까. 사실 여기가 조류 쪽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금개구리도 오고 맹꽁이나 이런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얘네들은 살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애초에 자연이었던 데를 부시고 우리가 들어온 거니까 쟤네들한테 최소한의 여지, 집 같은 거는 그리고 또 시기도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도 다양한 미디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물 보존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논습지는 생태적으로 사실은 이제 중요한 먹이 공급원입니다. 생물들한테. 벼라고 하는 그 식물 자체가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생물들한테 되게 양질의 먹이를 공급하는 공급처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오는 조류들한테는 이 낙곡,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처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개활지잖아요. 열려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에 서식하는 그 여러 동식물들이 상위 포식자들의 사냥터가 되기도 해요. 뭐 맹금류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이런 그 먹이터에 모이는 새로운 개체들을 먹는 먹이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공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정하게 논밭을 거니는 흑두루미 부부, 세종이와 장남이입니다. 장남들 보존 시민 모임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찾아오는 세종시 겨울 진객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를 데려온 적도 2번 있는데 항상 부부끼리 오는 편이고요. 원래 이곳이 논이었기 때문에 그 두루미류들이 여기서 쉬었다가 저기 순천만으로 가는 경로에 있어요. 한 마리가 발을 다쳤었어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방사를 했는데
여기 두루미가 기다렸다가 같이 무리들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 친구들은 안 가고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있어. 공존에도 그늘이 존재합니다. 자연을 밀어내고 들어서는 빌딩 숲. 세종 행복도시는 10년째 공사 중입니다. 그 정중앙에 있는 녹색 경계선 안쪽이 중앙 녹지구역입니다. 삭막한 도심의 숨쉴 공간. 한 뼘쯤은 남겨놓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한 건 바로 금개구리였습니다. 여기서는 뭐 160종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왔다 갔다 다니는 애들, 조류나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털을 잡고 계속 사는 애들은 이제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는 이제 습지에서 많이 떠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잘 알려졌다시피 금개구리랑 맹꽁이가 여기서 이제 털을 잡고 자기 이제 법적 보호종이기 때문에 다른 야생동물들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대평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도 한 땀 자연이었겠지요. 77살이니까 20대부터 해도 50년 농사지. 여기서 태어나서 이는 다 거기가 내가 다 된 놈이야 여기가. 아쉽지 이게 세종시가 되는 바람에 이게 농사거리가 없어지니까. 내 삼터를 잊어버렸다.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거 뭐 몇 평 안 되는 거 이거 개발해갖고 다른 거 한다고 봤자. 이게 세종 시민들이 다 구경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새들을 위해서 다 그 수확을 하지 않고 5분의 1 정도는 남겨뒀고. 그렇지. 그걸 안 뱄어요. 새들 먹으라고. 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농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녹색 경계에서조차 자연 녹지를 걷어내고 야생 동식물을 쫓았습니다. 이런 인공공원에서 자연은 그저 조형물일 뿐입니다. 예쁘게 꾸몄지만 사람 이외의 종족에게는 배타적 공간일 뿐입니다. 장남들은 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쉼표가 필요할 때 장남들이 주는 수려한 경관의 위로를 아파트 몇 채와 견질 수는 없습니다. 수백여 종이 넘는 생명의 거처는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람사르 총회가 논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한 건 지하수를 저장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이구 뭐 푹푹 빠지네요. 네. 네? 이 습지에 식물들이 이 탄소를 포집을 해서 가두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래로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면 이제 탄소들이 계속 포집이 된 상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 습지가 이를테면 보존하고 있는 셈인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습지를 파헤치거나 식물들이 사라지는 과정들을 거친다, 그 얘기는 가두어져 있는 탄소들을 그냥 공기 중으로 계속 끄집어내는, 결국 기후위기를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숲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탄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습지라고 하는 이 습지 자체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민간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곳에 숙박시설과 대관람차라든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동안. 시도 아직은 구체적인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큰 그림은 이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곳이 개발되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속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무언가를 계속 짓고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공간의 의미를 잘 살려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여기에 도로 하나 내고 놀이동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가 함께, 지구와 함께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행복도시가 건설된 뒤 10분의 1로 줄어든 장남들은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는 언제까지 안녕할 수 있을까요? 장남들의 밤이 찾아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을 바라보면 위태로움이 엄습하지만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습니다. 일상의 속도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야 숨과 쉼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공존한다는 건 무생명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함께 숨쉴 빈자리를 남겨둔다는 뜻이겠죠. 텅 비어있는 까닭은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내디디면 흙길, 비어있는데 가득하고 가득한데 비어있습니다.